The fourth is Greece. Dr. Miltiades Karabis. Dr. Karabis is a board member of International Society of Oriental Medicine. Also, he is a member of the Society of Physical Medicine and Rehabilitation since 1992. Now, he is the president of a Hellenic Medical Acupuncture Society since 2012. His subject is development in the field of pain, especially musculoskeletal pain control with acupuncture. He is the author of 3 acupuncture monographs, co-authored of 3 chapters in 3 medical books, and have written and published 4 biomedical acupuncture textbooks. Dr. Karabis will present with the title of Monitoring and Management of Mild and Moderate COVID-19 Patients in Greece, Uncharted Waters. 동료 여러분, 아테네 그리스에서 인사드립니다. 이 매우 수준 높은 컨퍼런스에서 발표를 하기 전에 이 수준 높은 관객 앞에서 강의를 할 수 있어서 매우 영광이라는 인사를 드리고 싶고요. 지금 그리스는 또 한 번 더 봉쇄 기간입니다. 오늘 심지어 비도 내리고 있고 저에게는 오히려 그만큼 실내에서 여러분과 대화를 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 컨퍼런스의 주최 측들 그리고 송미덕 원장님 그리고 닥터 최 님께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컨퍼런스에 매우 중요한 좌장 역할을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또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 강의는 다음과 같은데요. 이 제목에 나와 있는 Uncharted Waters라고 하는 거는 미지의 바다라는 뜻인데, 즉 이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불확실한 것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알고 있는 게 많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붙여놓은 이름입니다. patients, COVID-19 patients. And I will begin sharing with you. 강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스에서의 이제 코로나 상황 그리고 역학 결과들을 보여주고자 하고요. 그리고 코로나 환자들을 이제 모니터하고 관리하는 것에 있어서 꽤 혁신적이었던 기술들을 소개시켜드리고자 하고 또 침 치료하는 거에 대한 2-3가지 팁들 그리고 그에 대한 기전에 대한 것들을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역학 자료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그림들을 보시면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위기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2020년 3월쯤에는 꽤 잘 버티고 있었습니다. 환자 수가 많지가 않았었고 사망자 수도 많지 않았고 보시다시피 그림의 곡선이 올라가지 않고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11월 달부터 해서 다시 확진자 수가 급증하였고 현재 입원한 환자분들도 그리고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분들도 꽤 많아서 저희 의료 시스템은 지금 애를 많이 쓰고 있고 위태롭고 또한 이제 의사 선생님들도 매우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매우 혁신적이었던 기술 중 하나는 다음 달에 발생할 코로나 환자 수를 예측할 수 있는 기술의 개발이었습니다. 복사된 바이러스를 정량적으로 측정함으로써 진행을 할 수 있었는데요. 이는 폐수의 파이프라인, 즉
살로니키라는 도시에 And we saw 있는 폐수의 파이프라인을 October 검사함으로써 in the 가능했습니다. waste waters of Saloniki. This you can see the pipelines of 살로니크 Saloniki, 대학교에서 and here you can see 개발한 기술이었습니다. the increase of the 10월 달에 살로니키 도시에 있는 폐수를 가지고 복사된 바이러스 수를 확인하는데 그 바이러스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폐수의 바이러스의 농도가 500배나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는 무슨 뜻이었냐면 20일 혹은 25일 약 한 달 후에는 그만큼 환자 수가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결과였습니다. 두 번째 매우 혁신적인 기술 중 하나는 코로나 환자들을 집에서 모니터하는 기술이었는데요. 그래서 코로나 상황에 이제 환자분들을 즉 집에서 관리할 수 있는 혁신적인 방법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자 하는데요. 이 방법은 영국에서 발표되었고 NEWS2 스코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NEWS 스코어. 그래서 이 첫 번째는 환자분들의 임상 증상을 모아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세 가지를 취합을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환자분들의 체온입니다. 하루에 두세 번을 체온을 측정을 하도록 해서 입력을 하게 하고 그 체온의 다이어그램을 보게 되고요. 두 번째는 또 산소 포화도를 측정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2번 산소 포화도를 측정해서 이 또한 입력한 다음에 변화 양상을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호흡수인데요. 알다시피 1분에 25회 그리고 이제 30회 이상의 호흡수는 매우 큰 질병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하기 때문에 이것 또한 측정해서 입력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정보를 취합해서 우선 임상 증상을 확인을 하고 있고 임상적으로 확인을 하고 있고요. 이외에도 물론 당연히 이제 혈액 검사를 하면 좋지만 혈액 검사나 코로나19 테스트, 즉 PCR 테스트를 집에서 하기에는 쉽지 않으니까 하진 않지만 할 수 있다면 매우 좋을 거고요. 그다음에 또 환자분들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분들, 케어를 해주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환자들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이제 잘 알려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정보들을 다 이제 취합을 해가지고 결론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관리를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일반적인 관리입니다. 충분한 휴식을 취하도록 하고 충분한 수분 섭취, 즉 물, 주스나 수프 등을 통해서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하도록 하고, 충분한 영양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약물을 복용을 해야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코로나에 걸릴 경우에는 그럴 경우 영양 상태가 매우 중요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건강 보조식품, 즉 비타민이나 미네랄 섭취에 대한 것도 조언을 해주고 있고, 또한 이 환자분들의 스트레스 관리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약물적인 치료로 넘어가면 처음에 저용량의 약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물론 임상 증상에 따라서 다르게 되지만 보통 파라세타몰로 시작을 해서 산소 치료도 필요할 경우에는 추가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지속될 경우에는 덱사메타손과 같은 약물, 그리고 혈전을 예방하기 위해서 아스피린을 처방하기도 하고 항생제를 이용한 치료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관리의 목표는 환자가 최대한 입원까지 가지는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나 이제 코로나에 걸리게 될 경우에 폐렴으로 진행되는 게 매우 빠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임상 증상을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분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침 치료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 침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환자가 보이고 있는 증상에 따라 침 치료, 혈위를 선정하는 방법이 있고, 오히려 환자가 지금 겪고 있는 단계에 따라 혈자리를 선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리스에서 개발된 두 번째 혁신적인 기술은 이 에어고라고 하는 기술인데요. 병원뿐만 아니라 이제 진료하는 의사들의 진료실에도 이 시스템을 설치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4시간 동안 일주일, 즉 매일매일 호흡수를 측정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 무선으로 호흡수를 측정하고 모든 호흡을 다 측정합니다. 실시간으로 분석을 해서 자동화된 점수를 부여하고 예측 정보를 이제 의사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코로나 환자분들을 진료실에서나 집에서나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 플랫폼은 아주 많은 세계적 병원에서 활용을 지금 하고 있고, 현재 임상 연구 중에서도 코로나 환자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에어고 플랫폼을 보시면 우선 벨트를 착용하도록 해서 이 벨트에는 예민한 센서가 이 신호를 모두 취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모아진 호흡 관련 신호는 에어고 전문가한테 보내져서 이 에어고 전문가가 이 환자의 모든 호흡을 다 모니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모니터 센터에서는 다시 환자에게 관련한 조언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호흡수를 측정 가능한 플랫폼이 개발됨으로써 매우 기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플랫폼은 특히나 이태리, 특히 남부 이태리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환자들의 호흡수를 모니터하는 데 또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침 치료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물론 여러분이 이 침 치료 관련해서는 훨씬 더 많이 아시겠지만, 저 또한 이 부분을 반복을 함으로써 도움이 됩니다. 이 부분을 같이 공유함으로써 침 치료가 코로나에 있어서 면역력 증강에 보호 효과가 있다는 것은 많이 알려져 있고, 특히나 비특이적 그리고 특이적 면역 증가에 작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 동물 모델과 임상 모델에서 침 치료가 항상성 유지에 효과가 있는 것이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 이제 비특이적 면역력의 증가에 있어서 시상 하부에서 조절하고 있는 스트레스 리스폰스 시스템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 동물 모델을 통해서 침 치료가 대식세포 수를 증가시킬 수 있고, NK 세포의 수와 활동을 증가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사이토카인의 생성, 분비, 그 활동을 다 증가시킬 수 있으며, 혈청 보체의 조성부에도 변화를 시킬 수 있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이적 면역 체계에 있어서도 침 치료가 T셀의 세포를 분비시키고 증가시키고, CD8, CD4 셀의 비율도 개선시키고, 사이토카인 수를 증가시키고, 그 다음에 면역 반응의 효과를 개선시키는 것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체액 면역에 있어서도 침 치료를 하면 면역 글로불린 항체의 생성 및 분비를 조절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T헬퍼 림프구, 그 다음에 분비 사이토카인까지도 프로모트 할 수 있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매우 수준 높은 학회지에 많이 게재가 되었었습니다. 그 다음에 재진료실에서 환자들에게 집에서 재치료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고 있는
일반적인 그 치료 혈류들이 있습니다. 이 혈자리들은 환자분들이 그 집에서 그 무증상 혹은 그 건강 환자분들 다 사용할 수 있는 혈자리들인데요. 이 혈자리들은 몸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혈자리들이고, 그리고 특히나 배수혈이랑 복모혈은 이제 몸 안에 있는 장기들에게도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일반적인 효과를 위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침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침에 사용하는 침은 보통 이제 거의 반영구적인 침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10일에서 15일 정도 꽂아 놓게 됩니다. 다양한 혈자리들을 임상 증상에 따라 활용할 수가 있고, 이때 사용하는 이 침의 혈자리들은 어떤 부위, 즉 범위가 있는 부위이기 때문에 너무 자세히 취열을 할 필요는 없고, 학파에 따라 좀 다른 이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국의 이침 이론도 있고 노지에르에 의한 이침 이론도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독일에서도 또 따로 개발한 이침 이론이 있는데, 어쨌든 그만큼 다양한 혈자리가 있고, 다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혈자리의 선택이나 자세한 취열이 중요한 건 아니고 그 부위가 중요한 거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용을 하면 됩니다. 특히나 이제 건강인의 대상으로 이제 몸을 보호하기 위한 면역력 증가 및 예방의 목적으로 활용하기 이제 좋은 혈자리들이 되겠습니다. 건강 환자분들, 건강한 건강인 대상뿐만 아니라 아니면 무증상 환자분들 뿐만 아니라 집에서 실제로 요양하고 있는 코로나 환자분들의 침 치료에 활용할 수 있는 치료 방법들이 있을 텐데요. 이거는 증상에 따라 아니면 장부 변증에 따라 혈자리들을 선택하는 것을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장부 변증에 따라서 할 때는 이제 폐, 그리고 소화기, 그 다음에 심장에 각각 사용할 수 있는 배수혈, 복모혈 치료 방법을 쓸 수가 있겠고, 물론 이제 임상 증상에 따라서 침 치료를 쓰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열, 그 다음에 기침, 호흡곤란, 두통, 통증 각각에 맞게끔 혈자리를 선택하고 그다음에 취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WFAS라는 기관에서 발표한 침구 치료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여기에 제공된 그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크게 두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가지고 혈자리들을 추천을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경미한 증상이 심하지 않아서 그냥 관리 중에 있는 환자분들을 위한 것과 이제 변증을 해가지고 나눠서 써야 되는 카테고리가 있고, 또한 증상 자체가 되게 약하고 심하지 않은 환자분들을 위한 그 치료와 오히려 중증 환자분들, 폐렴 환자분들한테 현대의학 치료와 함께 쓸 수 있는 혈자리들이 제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이드라인을 저는 제가 자세히 읽어서 한눈에 보고 한눈에 바로 치료를 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이 슬라이드에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오히려 장기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코로나 환자분들의 치료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이런 환자분들을 치료실에서 보게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Long COVID-19이라는 것의 정의를 보시면, 이거는 코로나와 관련된 장기적인 신체 증상을 갖고 있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첫 증상이 발현한 3주 이후부터 해서 이제 만성 코로나라고 부르는 12주 또 이상 된 환자들, 특히나 코로나 걸렸던 환자분들 중에서 40% 이상, 40에서 60% 이상이 이런 장기적인 증상들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영국에서는 현재 6만 명이 넘는 Long COVID-19 환자들이 있다고 하고, 이들을 치료하기 위한 40개 이상의 진료소를 설치한
상태입니다. 14 pioneer clinics 가장 흔한 post-COVID or long COVID long disease. COVID-19 증상은 The most 피로, common symptoms after the COVID is fatigue, 짧은 호흡, 기침, 관절 통증, 그리고 흉통이 있습니다. 이거 이외에도 joint 우울증, pain, and chest 근육통, 두통, and we have some other 간헐적인 symptoms 발열, as brain fog, 그리고 depression, muscle pain, 빅맥 headaches, 증상들이 있습니다. intermittent fever, palpitations and tachycardia. So 코로나 there are very important 급성 감염 이후에도 이렇게 안 좋은 증상들이 지속될 수가 이제 있고요. the acute phase. 또 큰 And 장기들의 we can have 감염 also inflammation and 이후에 생길 수 inflammation 있는 증상들이 있어요. I can remind you 심장뿐만 that you have, 아니라 폐에도 symptoms from the 문제 heart 생길 수 있는데 and 심장에서의 문제는 특히나 이제 심장 마비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 심근 경색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폐에는 영구적으로 손상된 조직들이 있기 때문에 만성적으로 호흡 쪽으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정신적으로도 우울증과 불안 증상들을 가지고 될 수도 있고 PTSD 같은 증상도 가질 수 있고 신부전증 그리고 피부 쪽에서도 염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kidney, renal failure, and problems in skin, rash or hair loss or urticaria, and also neurological 그리고 심리학적으로도 불면증 long-term 그리고 brain fog라고 하는 기억력 저하, 집중력 저하 등의 증상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memory, attention, and 이러한 모든 증상들은 so these are very 코로나의 important 급성 단계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임상 증상들입니다. after 이때도 end of acute 침 phase. 치료를 할 수가 있는데요. And, 그 침 치료를 하기 위해서 선택하는 혈자리들은 also, 메인 포인트라고 적어놓은 이 혈자리들을 사용할 수가 있고 또 추가적으로 제가 진료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혈자리들을 이렇게 제공해 놨습니다. 이침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러한 이침을 사용한 것은 근거 기반은 아니고 저의 경험 기반이긴 하지만 이런 이침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No many patients come to us now with post-COVID disease, but it's very useful to 이런 환자분들이 치료할 때 몇 가지 조언을 드리자면 환자분들뿐만 아니라 그 의사뿐만 아니라 환자분들도 모두 보호를 하는 게 매우 중요할 것이고요. 여러분의 면역력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당연히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수분 섭취, 영양 상태를 최적으로 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보통 치료 규칙은 천천히 시작하는 겁니다. 치료도 그다음에 강도도 세지 않게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혈자리도 많이 이용하지 말고 귀에 있는 두세 개의 혈자리, 몸에 있는 두세 개의 혈자리를 이용해서 적게 시작을 하면 오히려 나중에 조금씩 더 증가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오버해서 과도한 치료하는 것은 이제 방지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침 치료의 그 기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러한 침 치료의 기전은 특히 병원에서 근무할 경우 병원 의료진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런 대체의학이 어떻게 치료를 도울 수 있는지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공유하면 되게 좋은데요. 특히나 전침은 우리가 알고 있는 매우 중요한 치료 수단인데 전침은 말초에 작용하는 기계적, 전기적, 화학적 자극이라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내분비성 아편약 물질들을 분비함으로써 진통 작용을 가지고 되고 또한 소염 작용도 가지게 됩니다. 특히나 이 전기침의 이 소염 작용은 내분비성 아편약 물질이 분비됨으로써 말초에 있는 수용체를 이제 활성화시키고
이렇게 활성화된 수용체들이 사이토카인의 분비를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And these peripheral acting opioids 이런 연구는 동물 모델 그리고 임상 모델에서 모두 증명이 된 결과들입니다. and inhibit cytokine production on 여기 peripheral 보시는 이 논문들은 tissue. So 침치료의 항염증 작용을 peripheral opioids 설명해 can protect 놓은 from inflammation, 그 자료인데요. also promote analgesia. 보시다시피 침치료는 항염증 자절이 있고 염증 작용이 있고 TNF 알파, 인터루킨 6, 인터루킨 1, 베타 등등의 면역 세포들을 조절하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침치료 전 그리고 침치료 3주 후에 대조군에 비해서 이러한 세포들이 확실히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러한 자료는 근거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실은 의료진들, 의사들과 소통하고 침치료의 효과를 설득하는데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 다음 슬라이드는 또한 그 침치료가 면역 체계를 어떻게 또 좋게 할 수 있는지 나와 있는 논문들이고 이런 것들은 역시나 또 그 의료진 그다음에 시스템을 이제 설득하는 데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다음에는 몇 가지 조심해야 되는, 주의해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발표를 마치고자 합니다. 우선 확실한 거는 저희가 근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특히 그 현대의학 커뮤니티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근거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전과 관련된 이슈도 꼭 주의를 해야 됩니다. 특히 코로나와 관련해서 피부과적인 증상들도 나타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두드러기 등과 같은 증상들은 이제 침치료를 활용하기에 좋지 않은 저음증이라서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의 한약이 더 많이 활용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주의하셔야 되는 게 이제 그릇된 안전에 대한 그 인식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은 증상이 별로 없다가도 갑자기 악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안심하지 말고 병원 그리고 응급실에 환자를 보낼 수 있도록 마음가짐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있는 환자분 아니면 집에서 이제 침출을 하는 것에 대해서 걱정이 있다면 그거는 이제 훨씬 더 감염 위험이 높기 때문인데요. 감염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이제 격리 규칙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격리 규칙은 즉 텔레메디신이 워낙 발전했기 때문에 최대한 침출은 하지 말고 집에서 환자에게 상담을 해주고 조언을 해주는 쪽으로 진료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치료가 포스트 코비드 환자분들한테는 도움이 많이 될 수 있겠지만 코로나 실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는 환자분들에게는 그닥 도움이 많이 안 될 수는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침치료를 하려면 그 감염 방지 보호기구를 매번 착용을 해야 되는데 그것 또한 돈이 좀 들기 때문에 이것도 꼭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여기까지가 제 발표의 끝이고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